제가 준비한 정책 질의들이 있는데 방금 좀 기사를 본 게 약간 당황스러운 기사가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권익위 원장님 계시죠? 권익위 원장님은 안 계신가요? 권익위 원장님 안 계... 다른 생각하고 계셨나요? 네, 아니요. 제가 방금 그 기사를 봤는데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님께서 요즘 국민의힘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문자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신 게 찍혔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고 문자를 받으셨고 감사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대학병원 병원에 수술 청탁하는 게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시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디테일한 상황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을 병, 거의 환자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응급수술 대부분 아마 3차 병원,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대학병원이라고 한다면,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병원에 국회의원이 수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역시 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에게 수술 청탁하는 게 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김영란법 만들어질 때도 국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이런 청탁하지 말라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 홍보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병원 민원도 그 이후에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절대 그런 민원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 물을게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병원 의사 아니면 대학병원에 수술 빨리 해달라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그 지침에 위반된다면은 당연히 위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결위 결상심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의료 대란, 모든 국민들께서 건강에 대한 걱정, 병원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계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이 예결위 내내 가장 많이 나온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이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혹여나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빽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다 아는 사람 수술시켜주고 아는 사람 병원 보내주고 그러고 있구나. 대한민국은 역시나 그런 나라구나.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정말 기사 보자마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십니까? 장관님들, 기관장님들 다 아는 사람 지금 수술시켜달라, 빨리 해달라, 빨리 병원 넣어달라 그러고 계십니까? 법무장관님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시죠? 왜냐면 이게 법 위반이고 법 위반을 떠나서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장관님, 이게 저는 사실은 응급수술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라면 저는 대학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리고 당연히 조사하시고 권익위도 조사하시고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법무장관님. 어떻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이 조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명예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무의 명예가 다 걸려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을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제가 뭐 앞으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준비된 질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법무부뿐 아니라 권익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 여당 대통령실 그냥 넘어가시면 정말로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인유한 문자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빽 있는 권력층은 의료 붕괴 상관없다는 뜻 아닙니까? 여당 국회의원인 인유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이 왜 남 탓과 방관으로 일관해 왔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체계가 붕괴되든 말든 응급실 기능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는 인식을 이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서 다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유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유한 문자로 인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의료개혁의 실체가 실상은 의료계약임이 재확인됐습니다. 대체 무슨 말로 성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 최고위원은 수술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 수술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문자에 조금 늦었으면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보여준 언행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의료 붕괴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고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책을 내놔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왜 의료 붕괴라는 표현을 써서 불안을 가중시키냐고 오히려 국민을 타박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정부를 견인해야 하는 여당은 더 한심합니다. 충영호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로 오히려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를 향해 고작한다는 말이 빈틈없이 대응하라, 만전을 기해달라 정도였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인유한 문자는 터질 것이 터진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먹히지도 않을 변명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정신 차리고 의료 붕괴 현실을 직시하라고 질타해야 합니다. 끝으로 인유한 문자에 등장하는 환자께서 지금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부디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인유한과 공조한 의원들이랑 의사들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누구는 치료 못해서 죽어가는데 국회의원 부탁이라고 치료해준다고? 여기가 독재국가인가요? 의료 청탁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 사태를 방임한다면 추후에 병원 가려면 국회의원에게 돈 주고 청탁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미친 듯이 폭발할 수 있는 섹터, 그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의 공식 중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꽃은 대통령 선거다. 그 이유는 정부를 집권하면서 예산안을 직접 꾸리기 때문인데요. 집권당이 행하는 정책은 집권 당시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받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가 미친 듯이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를 쥐흔드는 경제대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대선 정책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엄청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밀고 있는 공약과 해리스가 밀고 있는 공약이 있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한쪽에 베팅하는 건 위험 요소가 크겠죠. 따라서 트럼프, 해리스 2명의 대통령 후보가 동시에 밀고 있는 교집합에 투자를 한다면 11월 그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인 미국 시장과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명확하고 특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저점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들어가신다면 더욱더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최대 수익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